해줬어. 자, 오늘은 뮤지컬, 특히 요즘 뮤지컬을 파헤쳐보면서 고전과의 차이점, 그리고 소리를 짱짱하게 내는 뮤지컬 창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뮤지컬 또한 요즘 R&B와 마찬가지로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장르가 믹스 매치되어 유명한 가수나 히트곡 중심으로 만든 주크박스 형태의 뮤지컬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전 뮤지컬은 대부분 오페라와 유사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이 되지만 현대 뮤지컬은 팝 스타일이 굉장히 많으면서 락과 블랙 뮤직까지 섞이면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성악 출신들이 뮤지컬에 많이 넘어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가요 베이스인 분들도 뮤지컬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과는 별개로 예나 지금이나 뮤지컬은 가창에 있어서 성량과 발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탄탄한 고음, 짱짱한 소리, 특히 힘있는 고음이나 성량적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세미클래시컬한 사운드를 내주면서 먹는 소리보단 시원하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를 선호하는데요. 무대를 꽉 채워야 하기 때문에 뎁스가 꽉 찬 소리와 장르에 맞는 톤, 그리고 창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 뮤지컬 배우, 연기나 춤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무튼 클래식하게 소리를 내야 할 땐 또 클래식이 묻어나오도록, 가요틱하게 내야 할 땐 음악적인 특색과 개성이 묻어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굳이 따지자면 고전 뮤지컬의 클래식이 묻어나오는 소리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음향이 발전되면서 성량이나 소리보단 장르에 맞는 톤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들이 있지만, 지금 정점에 있는 분들이나 요즘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분들도 보면 대부분 소리가 정말 탄탄하고 선명합니다. 특히 극장의 크기가 커질수록 소리는 더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성이 좋은 배우분들은 여기서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그럼 뮤지컬 발성을 세팅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후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후드 위치가 높고 낮고에 따라 소리의 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가요 쪽에선 후드 위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발성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성량이나 바디 사운드라고 하죠, 흉성 배음이 잘 묻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을 열고 호흡 압력을 주면서 배음이라고 하는 흉성 소리까지 묻어 나오게 만드는 소리를 만드는 건데요. 특히 고음으로 갈수록 아래 단전부터 짜내는 힘이 고음 피치까지 쭉쭉 짜낼 수 있도록 소리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후드 위치를 내가 인위적으로 후드 위치를 컨트롤하게 되면 오히려 소리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복압과 입 안공간의 위치를 이용해서 소리를 컨트롤해 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혀인데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후드의 위치도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품을 유도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이용해서 후드 위치를 내려주고 목을 열어주는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고양이 소리나 야옹 야옹 동물들의 소리를 이용해서 높은 후드 위치에서 나오게 하는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소리를 디벨롭 하는데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 순서가 이게 맞다,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목 주변 근육을 안 쓰고 호흡 압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공명을 타겟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발성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노래, 장르, 톤에 맞게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럼 왜 뮤지컬 발성이 성량이 더 풍부하고 짱짱하고 탄탄할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호흡 압력과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훈련돼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따라 있다가 오히려 목으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을 더 강하게 내야 될수록 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고음을 내거나 유지를 하거나 시원하게 내야 될수록 사실 호흡 압력이나 피지컬적인 부분이 꼭 받쳐줘야 합니다. 제가 전에 복싱을 항상 한다고 했었는데요. 거진 일주일에 5, 6일은 꼭 복싱을 하러 가는데요. 가서 저희 체육관 관장님이 지금 현역 선수이기도 하신데 보면 무조건 기본기입니다. 정말로. 그냥 지금도 기본기를 계속 루틴화 하시고 콤비네이션 하고 피하는 연습하고 막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달리기나 줄넘기, 기본 원투, 힘 빼고 하는 원투 이 위주로만 훈련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느끼는 건데, 사실 지금도 가수분들을 많이 수업하고 있지만 딕션이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은
정말 구사를 잘하십니다. 정말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본기, 복싱에서의 달리기나 줄넘기나 기본기가 저희한테는 호흡 압력과 항상 목을 열어주는 노래 녹음이나 아니면 노래 연습이나 공연을 하거나 그때 앞뒤로 목을 열어주는 발성 연습과 호흡 압력을 잡아주고 단전의 힘을 길러주는 피지컬적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보컬 라인을 강화시켜주는 발성들이나 항상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R&B나 락이나 뮤지컬 같은 이런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저의 노하우는 보컬 피지컬적인 능력입니다. 압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모음을 먼저 연습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들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갑이 잡혀 있겠죠.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꼭 기본기를 항상 루틴화 시키신다면 가수분들도 전공생분들도 취미생분들도 모두가 기복 없이 자유자재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목이 많이 열리고 덜 열리고의 차이에 따라서 음색이나 바디 사운드를 담을 수 있는 소리의 질감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턱을 아래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턱을 아래로 내려줄수록 얘가 내려가는 만큼 이 후두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후두 위치가 높으신 분들은 턱을 아래로 내려주며 후두 위치를 내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턱을 많이 안 쓴다면 저 벽을 무너뜨려 잠든 자유만 이런 느낌이라면 아래턱을 많이 움직이면서 내려준다면 저 벽을 무너뜨려 잠든 자유만 이렇게 애초에 열려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클래식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이 고음 피치에서도 턱을 안 쓰고 한다면 살아 숨쉬게 이렇게 높은 후두 위치로 올라오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이 올라갈수록 턱을 떨궈줄 수 있는 연습만 잘 해주셔도 밸런스가 잡힙니다. 살아 숨쉬게 이런 식으로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그래서 꼭 따로 턱을 내리지 않고 노래를 해보시다가 특정 고음이나 발음에서 막힌다 할 때 턱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굉장히 소리가 밸런스를 잡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이 턱 떨어뜨리는 연습만 잘 해주셔도 고음이나 특정 발음에서 무너지는 이런 소리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턱을 아래로 자유자재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입꼬리의 역할입니다. 입꼬리. 가요를 업으로 하는 대중 가수분들을 레슨해 볼 때 보면 대부분 노래할 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가요는 특히나 개성 있는 소리, 너무 만들어낸 소리보단 내가 말하는 소리의 포지션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뮤지컬이나 성악보단 후드 포지션이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입꼬리까지 들어버린다면 이 친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당기기 때문에. 물론 고음이나 부드러운 고음이나 비강 공명, 힘 뺀 고음들은 톤이 예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한 고음을 내고 싶다거나 2절 쌉이나 예를 들어서 3절에서 터뜨려야 될 때 그럴 때 이 모션을 취한다면 100이면 90 피지컬에서 이미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원하는 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뮤지컬에선 대부분 입꼬리를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찢어주면서 납작하게 소리 낼 때, 뭔가 밝게 소리를 내고 싶을 때만 써주고 대부분 세로로 관을 열어놓고 내 바디 사운드를 최대한 연결시키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뮤지컬 창법뿐만 아니라 가요를 하시는 분들도 내 톤이 너무 예뻐서 나 이렇게도 고음역 쪽에서 특히 단단한 고음을 내고 싶을 땐 내 톤에서 조금은 어둡게
밝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어둡게 나오더라도 입꼬리를 최대한 쓰지 않고 턱을 떨궈주면서 결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이게 정말 연결이 잘 됐고 이 힘을 안 써도 피치가 올라가는구나, 이 힘을 안 써도 소리가 컬러는 일단 제쳐두고 소리가 일단 목을 안 쓰고 나오는구나, 안정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입꼬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강을 써주시고, 그럼 훨씬 더 보컬 컬러도 오묘하게 나옵니다. 너무 밝지도 않게 너무 어둡지도 않게 그 적당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연습할 땐 입꼬리를 쓰지 않고 연습을 하고 연결시키신 후에 두 번째 입꼬리를 들어주면서 아주 조금씩만 부분적으로만 들어주면서 꼭 따로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실전보단 이론적으로 말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분 많이 간과를 하시기 때문에 레슨할 때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뮤지컬은 또 이제 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높은 후드 위치에 있는지는 아는지, 너무 높은 것 같다면 좀 낮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낮춰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조절하지 않고 원초적인 이렇게 하품을 하시면서 유도를 해보시고 본인의 후드 위치를 잘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아래로 떨궈주며 턱 힘도 풀고 아랫 공간도 열어주고 마지막으로 입꼬리를 쓰지 않고 더욱더 어둡게 소리를 내시다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된다, 익숙해진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입꼬리를 세밀하게 컨트롤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에 박아둘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또 한번 기본기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해주셨는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 와이프도 그리고 제 아들 복댕이도 무사히 출산하고 건강히 지금 조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